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편안함을 드리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좀 바빴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들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이면 틀림이 없죠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좀 첨부해 드려보면 이런 것들이죠. 자, 유동성 장세 속에는 적자 기업도 올라가고요. 또 미래의 희망이나 꿈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들도 같이 동방에서 상승하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다음은 뭘까?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들도 항상 생각을 하고 지내기 마련입니다. 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항상 어때요? 유동성 장세 속에서도 실적이 좋은 그런 종목들을 갖다 우리가 선별해서 무게감을 좀 실어주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다고 한다면 나중에 언젠가 조정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에 바라볼 건 뭐예요? 믿을 건 실적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져 있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유동성 장세 속에서도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바로 실적이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은 포트폴리오에 구성해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당연히 수익성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로봇 같은 경우도 막 랠리업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들은 통상적으로 거의 90% 이상은 적자 기업이에요. 언젠가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한없이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이 좀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실적이 좀 있는 것들을 같이 포함해 놓고 난다면 충분히 여러분 나중에도 극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이던스 있는 것들을 갖다가 안내 드리고 그런 것들 좀 투자해 나가면 좋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유동성 장세 속에서는 성장률도 투자를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불안하시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면 실적이 있는 종목들을 갖다가 좀 더 무게감을 많이 실어주는 포트폴리오로 진행을 하시면 나중에도 여러분들 조정이 들어왔을 때도 다시 한번 또 편안한 투자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 제가 트레이딩 포인트로 진행을 하면서 반도체도 좀 잡아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런 관련된 내용 하고요. 오늘도 리포트 나온 것들 또 한번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점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거, 요 점만 좀 포인트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만큼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리포트폴리오 해나가면 충분히 또 여러분들 좋은 또 결과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달러가 상당히 강세 구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과정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번에 언젠가 조정이 들어오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한다고 하면 달러 강세가 왔다가 달러가 약세로 와서 그 다음에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가는 그 구간에서 조정이 올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플레이를 즐겨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실적을 좀 기본 베이스로 해는 종목들을 위주로 좀 많이 담아가시면 괜찮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9번째 2025년 189번째 수익 실현 의견을 갖다 여러분들에게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여러분들 장중 수익 실현 의견은 제가 진행을 했는데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우리가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종목 같은 경우는 적당하게 우리가 수익 구간에 진입을 하면 기본 수익률이죠. 10% 이상 그 부분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또 여러분들에게 장중 수익 실현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시간대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고 실제로는 아마 9시 27분 이 구간에 많이도 수익 실현을 하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그건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 수익률 정도 도달되고 나면 또 트레이딩으로 진행된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예, 바로바로 수익도 실현하면서 새롭게 리포트폴리오 해나가면 된다. 또 이스페타시에서 다시 또 눌림 들어오면 또 공략을 할 거고요. 대덕전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AMD하고 협업하는 그죠? 오픈 AI가 상당히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MLB 관련된 부분, 즉 AI 가속기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PQ가 늘어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뭐 한 번만 거래하는 거 아니니까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플레이 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11선 이동평균선 윗단에서 말입니다. 10% 이상 상승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올라가면 또 다시 차익물 나오고 이런 식으로 우상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저점을 살짝 높여가면서 말입니다. 그것을 좀 즐겨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장기 보유하면서 가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달 우리가 현금을 갖다 수익 실현해 나가면 그것이 어떻게 돼? 리스크를 테이킹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도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순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분들 같으면 복리 수익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한 종목 갖고 계속 들고 가는 그런 현상들도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환 매매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수익률 나오시면 또 다른 것으로 또 넘겨가고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스페타시스를 좀 정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뒤에 나오는 바크 시스템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또 이건 또 트레이딩 개념에서는 또 정리하고요. 또 제가 오늘 에이징 랜드도 이야기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새로 신규 편입하려고 그러면 수익 난 건 또 정리하고 또 그런 쪽으로 넘어가서 공략을 해주면 괜찮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스페타시스가 나빠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만큼 수익을 목표를 하고 그래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투자 시나리오를 가지고 공략을 하느냐 여기에만 충실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기업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가이던스를 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가이던스가 좀 변화가 와가지고 사실 공략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의사결정을 좀 내리긴 했습니다.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괜찮게 나오는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표한 가이드를 체크를 해봤는데 괜찮을 것 같아서 또 지금 같은 분위기면 반도체 뭐 소부장 관련된 부분에서 충분히 저점으로 들어가면 다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면 틀림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글쎄요, D램, 3D 엔드 뭐 이런 분야에서 그죠? 그 웨이퍼 투 웨이퍼 본딩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걸 잘 측정을 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동사 같은 경우는 나름 그래도 시장 독점적 위치를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북미라든지 뭐 특히 중국 매출이 조금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생기면 항상 조금 조정을 먼저 받는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쪽 관련된 부분을 투자를 안 하겠습니까? 중국은 반도체에 진심으로 투자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중국 매출이 뭐 글쎄요, 단기적으로 어떤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실적만큼은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없는 거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데 장비 사용을 해야 되는 건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이엔드 공정으로 올라와야 되는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저는 멋있게 말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실적 또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미스테이크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또 드리블하고 믿고 갈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2026과 2027, 이 가이던스도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항상 보면 2025하고요, 2026을 많이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YY 대비 성장성도 상당히 좀 괜찮고요. ROE도 증가하는 편이고, 또 목표 주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31만 원 정도인데 여러분 27만 원에 공략을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진 않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저주저 했죠. 이 구간에서는. 네,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은 좀, 그, 뭐, 주당 단가가 좀 낮으면 충분히 또 트레이딩 해볼 만한데, 이건 주당 단가가 무겁거든. 그래서 개인들이 좀 많이 전략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쌀 때 들어올 때 뭐가 들어오겠어요? 예, 기관이나 또 외국인 이런 쪽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지금 내려와가지고 24만 원대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이건 또 해볼 만하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가이던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 제가 좀 포인트 잡았던 건 요거예요, 요거. 그죠? 그래서 제 3분기는 뭐, 글쎄, 2쿼터랑 비슷비슷하게 가니까, 추가적으로 상승할 만한 내용이 없겠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돼? 올라와서 박스로 이렇게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텐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가 상승을 갖다가 위로 끌어올리기 힘들면 아래로 눌렀다가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항상 보시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그런 형국으로 저는 해석과 판독을 좀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실적대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평균 밸류에이션 쪽으로 진행을 하면 3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체크할 수가 있는 내용으로 저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24만 7천 원에 어제 종목 비중 10%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일단 10% 잡아놓고요. 이 아래쪽 제가 220일 라인은 훼손할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4월달 지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8월달 지표를 봐야 됩니다. 4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매크로 이런 것들,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이 최악이었을 때고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여기를 보고 거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 저점이 어떻게 됩니까? 요 라인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공방이 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4만 원, 뭐 25만 원, 요 정도 구간에서 말입니다. 요 위로 다 쭉 당기면 수익률이 좀 나옵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매수를 했던 60일 안쪽에 매수했던 매수 세력들 같은 경우는 26만 원 정도의 평균이 잡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아래쪽에서 조금 매수를 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대략 25만 원 전, 거기서 한 15% 업사이드, 20% 업사이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이 올라가야 그죠? 여기 28만 원, 29만 원 이 정도 선이면 충분하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27, 8만 원 정도 가는 거에서는 충분히 기본 수익률 나옵니까? 예.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경쟁력이 있다. 특히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가격 경쟁력, 그 다음에 기업의 실적 가이던스, 그 다음에 시장의 매크로 환경, 뭐 이런 것들 다 체크해 보면 충분히 우리가 승부를 낼 수 있는 환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 조금 다시 비중 10% 확대해서 비중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에이징랜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하고 아침에 제가 32,250원 이 정도 수준에서 개장하면서 우리가 좀 매수를 잡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관을 시작하는 또 비중 10% 시작하는 이유는 변동성에 좀 대비를 하자 이런 차원도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뭐 나쁜 뉴스는 없어요. 특히 연말 같은 경우 가면서 CES 가는 동안에서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예, 다음 세대 내년도는 무엇을 할 거고 어떤 것들을 새로 진행을 할 거고 새로운 기술이 어떤 거고, 뭐, TSMC 실적이 어떻고, 거기다 협력이 되는 건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AI 반도체 매출하고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몰라도 상관은 없고요. 특히 제가 보면 여러분 요즘 가온칩선, 삼성전자가 지금 팹리스가 좀 잘 나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가지고 우리가 뭐, 비록,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대략 한 7에서 10% 정도 수익을 또 만들어내는데 그런 업종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TSMC하고 협력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다.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에이징랜드만 지금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는 트레이딩 포인트로 좀 잡아본 포인트예요. 다른 뭐 심각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업종들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숙명을 또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업종이 다 달라요. 퀄리터스 반도체가 하는 일이 다르고 가온칩스가 하는 일이 다르고 에이징랜드가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업종의 그 업황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이것이 순환매가 좀 돌아가는 그런 과정들도 우리가 연상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빈집털이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트레이딩으로 이야기 드린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예를 들면 그 실적으로다가 바라보고 또 이렇게 개념을 적용해서 접근하시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회원님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이잖아요. 자기는 또 이런 성향이 맞지 않아. 그럼 하지 마. 그러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비중이 10%인 이유 중 이 아래로 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120일 아래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여기 3만 원 정도. 그런데 이쪽은 어때요? 낮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8월달 이후로 저점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여기 이 자리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통 보면 4월달 같이 매크로가 안 좋을 때도 저점은 여기였다. 그럼 통상적으로 보면 이 라인으로 좀 봐주셔야 되는데 자, 28,000원 정도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충분히 평단 조절하고 여기서 위로 좀 쳐주면 땡큐 하고요. 좀 더 늘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여기서는 비중 확대하면서 좀 드리블 해서 가면서 이것도 언제까지 가냐면
CES 있을 때까지 좀 가면서 이슈가 많이 도는 그런 종목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은 222일 라인 아래쪽에 있잖아요. 아래쪽에 들어오는 것들은 뭐하다? 예, 이미 주가가 많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밸류에이션 다운한 상태에서 뭡니까? 220일 아래쪽에 지금 선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충분히 하방을 열어두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잡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볼만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봅니다. 삼성증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증권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가이던스는 충분히 이야기 드렸으니까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인 동사의 현황은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말 같은 경우는 또 배당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요. 최근에 보면 어쨌든 국회에서 해야 될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배당 소득세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최근 나온 부동산 규제 부동산은 투자하지 마라. 가급적이면 주식을 투자해서 재테크를 많이 해라. 또 하나, 또 50대 이상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정치적 이슈로 생각해보면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주식을 통해서 소득을 또 많이 올리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상충작용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전 정치적 개념을 두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업사이드가 좀 남아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증권사들 더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목표는 동사 같은 경우는 10만 원 정도 목표까지 두고 있는데 저는 뭐 그 정도까지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8만 원 이상 올라가는 이 윗단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구간까지만 가면 우리가 충분히 기본 수익률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을 가지고 한번 또 연말에 또 트레이딩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미래에셋증권 가지고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의 주가 포지션이 요거 좀 매입할 때 말입니다. 그때 상황으로 비교해보면 삼성증권이 좀 더 좋은 포지션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래에셋증권도 보셔도 크게 무난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3대장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여기를 갖다 공략하는 것이 기본 틀이다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점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 근데 특히 이제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 PB 쪽 관련된 매출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그리고 ETF 펀드 있지 않겠습니까? 상장지수 펀드 이쪽 관련된 수수료 사업도 상당히 괜찮다. 그래서 아마 미래에셋증권하고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그런 펀드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들 구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증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증권주가 나쁠 만한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트레이더들이 상당히 많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래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좀 크게 늘어나는 그런 포인트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S 일렉트릭은 제가 이미 며칠 전에도 리포트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업증권에서도 추가적인 리포트가 나와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나면 크게 그 차이가 없다라는 것도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기 4분기 찍혀 있는 거 요거 보십니까? 요거 숫자 상당히 괜찮죠? 1,000억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 때 어떻게 돼요? 4분기 때 1,470억대. 이거 상당히 늘어나는 겁니다. 이 부분이 QOQ 대비 성장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적어도 이 부분은 반영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해서 10% 이상 성장을 하는 그런 가이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키움증권이 좀 더 보수적으로 본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다만 4분기에 나오는 실적 부분은 좀 더 키움증권이 좀 파워풀하게 좀 체크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세 방향성은 어떻습니까? 우상방으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간다고요? 4분기 실적 발표 나오는 1월 달까지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 가기 전에 20% 이상 주가가 업사이드로 나타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예요? 수익 실현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거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20% 이상 또 상승을 해주면 더더욱 우리 입장에서 땡큐 소 머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할 건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종목에 크게 걱정할 내용은 있다 없다? 별로 없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는 편입니다. 초과합 변압기 부분 10월에 공장 완공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플러스 알파로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지금 북미에서 지금 거래처하고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의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다 매출로 나오겠죠. 관세 부분은 당연히 어떻게 돼요? 예, 수요자 입장에서 부담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거의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련된 업종들이 대부분 주가가 올라가죠. 저도 효성중공업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 하게 되면 아마도 많은 분들께서 좀 행복하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종목을 같이 드리고 하고요. 일진전기는 여러분 우리 수익 실현했으니까 좀 뭐 올라갔다 다시 눌리면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다른 종목도 하든가 LS마리 솔루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눌림이 들어오거나 수렴이 되는 구간에 다시 포인트 잡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와칭은 제가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뭐 항상 보면 그 의견을 잘 참조하셔서 액션을 좀 많이 좀 의사결정 내려주시면서 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머니케어 뉴스는 올해도 220개를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씩 스텝 바이 스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큰 편안함이 가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머니케어 스쿨 회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2부 시간에 만나 뵐게요. 어떤 종목에 투자할지 늘 고민이신가요? 수익을 내고 나서 다음은 또 무엇을 사야 할지 막막하셨죠? 이제 그런 투자 고민 머니케어 뉴스가 해결해 드립니다. 회원들과 함께 스윙,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종목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는 머니케어 뉴스. 정말 좋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을 위한 매수 시점, 시황 체크, 오프라인 미팅, 실시간 브리핑. 서비스를 통해 만족스러운 투자 경험을 해보세요.